반갑습니다. 저희 테크숍 두 번째고요. 저희는 땐율이 있다고 하는 문화기획팀이고요. 저희는 진행 맡은 동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거의 다 초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신청하신 별명도 좋고 본명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질문지 채워보면서 시간 한번 가져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땐율리가 뭐 하는 데인지 다들 잘 모르시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문화기획팀이고요. 문화기획을 하면 일상 속의 경험들을 문화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한테 행사로 초대를 드리고 어떤 새로운 만남들을 엮어나가는 팀이라고 저희는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조차도 우리가 하나의 문화예술의 경험으로 한번 새롭게 경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네,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와 함께 모셔주시고요. 예한님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흔쾌히 먼저 와주신 진주에서 와주신 귀한 분이시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사실 들어도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이긴 한데 해보자면 저는 이제 할머니의 이제 손맛과 지혜를 배우려고 할머니의 삶 속으로 뛰어든 손녀이자 어쩌다 작가로도 자리 잡은 리하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진주에서 열심히 바리바리 시장을 막 들렸다가 막 왔는데 재료들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소개를 했으니 어느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질문지를 준비했어요. 앞에 있는 메뉴 소개 말고 질문지가 있거든요. 질문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요리를 새롭게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직전에 먹었던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먹은 것, 그리고 먹으면서 든 마음, 먹게 된 상황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적성하시면서 내가 뭘 먹었었지, 어떻게 먹었었지 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종이는 일단 놔둬두셨다가 요리가 다 끝나고 식사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이걸 먹었는데 달래 요리 하면서는 이런 기분이 들었고 어떻게 변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네, 대화를 한번 나눠보실 거니까 그 종이는 살짝 책상 밑으로 서랍이 있거든요. 네, 밑에 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메뉴를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한님께서 달래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상을 다 이렇게 메뉴로 확인해 주셨어요. 예한님께서 이 메뉴들에 담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달래 겉절이는 그냥 달래 처음에 내 마음을 달래는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서 저 사실 달래랑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친해져야겠다 해서 이렇게 달래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겉절이 하면 되지 이러셔서 그냥 겉절이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겉절이만 해서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밥이 있어야겠는데 이러다가 밥이 추가되고 겉절이랑 밥이 있는데 국이 없으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추가된 게 이게 늙은 호박국이고요. 다 이제 이어 추가된 건데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하고 막 굉장한 맛과 뭐 그런 재료들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평범한 속에 있는 특별한 게 있는 그런 요리들인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 메뉴들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예한님이 그냥 막 가져오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한번 그 사연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진주에는 새벽 시장, 이제 번개 시장이 매일매일 열려요. 일요일 빼고.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자주 가면 이제 자주 친해지시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이제 봉돈과 막 이렇게 다 비교해가지고 뭐가 낫느냐 이러면서 골라오는데 고 멸근 호박 같은 거는 이제 가을에 쟁여둔
저희 집 보물 중 하나인데 집에 한 6통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한 그저께 갈라가지고 열심히 손질해 왔고요. 막 이러면서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서 이러면서 그래도 네, 양식이 생겨서 기쁜 마음이고 그 외에는 이제 달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구하기가 아직은 좀 추워서 다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서산에 달래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 달래를 이제 무농약 달래를 배송받았고 그 외에는 뭐 요채랑 미나리도 이제 유기농 미나리로 배송을 시켰어요. 얘도 살라고 했는데 시장에 가니까 워낙 추우니까 얘네가 다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요. 미나리도. 근데 이게 들고 오다가 얼까봐 그 걱정이 있어서 얘는 배송을 시켰고요. 보면은 미나리가 조금 얼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맛에는 아마 지장이 없을 테니 괜찮으실 겁니다. 미나리가 언 경위에 대해서 약간의 해명을 드리자면 하루 일찍 왔어요. 그래서 자취방에 조그만한 그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더니 약간 얼었을 수도 있는데 예한님 말씀처럼 맛에는 큰 지장이 없길 바랍니다. 이거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달래. 얘는 이제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인데요. 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그런 성질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생약재로도 사용이 돼서 옛날 약재 이름은 소산이라고 해요. 소산이 작은 마늘,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작은 마늘이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 이제 성질이 꽤 매운 친구고요. 오늘은 얘를 다져서 양념으로 만들어가지고 겉절이에 버무리고 그리고 오일로 만들어서 국에 살짝 뿌릴 거고요. 이렇게 써야 하는데 저는 사실 달래를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약간 그 사기템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굉장히 풍부해서 약간 얘를 넣으면 다른 거가 잡아 먹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달래 넣으시면 마늘이나 양파 이런 건 안 넣으세요. 그 이유가 자체가 풍부해서 제가 사기템으로 생각하는 친구 중 하나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봄동 저희 할머니의 이제 최애 채소 중 하나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겨울을 이겨내고 이름 그대로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내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달아요. 시금치처럼. 두 번째는 추운 겨울에 자라나는 만큼 약을 뿌리지 않아서 그래서 할머니는 역시 봄에 걸 많이 먹어야 그 계절도 그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봄을 잘 챙겨 먹어야 돼서 여름에도 뭐 흐드러지게 많이 피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농약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어가지고 워낙 모든 게 무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소 중 하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미나리랑 이거 겨울초라고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얘는 이제 유채나물이고요. 어르신들이 뭐 겨울초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얘는 그냥 시장에 많아서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미나리도 할머니가 이거 겉절이엔 미나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옆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알았어 미나리 넣을게 해서 챙겨왔어요. 그러면은 달래 겉절이에는 달래, 겨울초 그리고 미나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주요 주인공입니다. 그 달래 오일은 제가 처음 들어본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에다가 오일을 뿌려서 먹는 건가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오일을 생각하신 이유나 어떤 식으로 먹을 예정인지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이 밀그노바국에 저는 들기름을 살짝 얹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달래랑 더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달래를 막 다져 넣는 것보다 오일로 더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한 번 뿌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아마 달래 향이 강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어떤 걸 먹고 만들지에 대해서 구상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예아님께서 준비해주신 요리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호박국과 달래오일 요 세트하고 들깨밥 이렇게인 거죠. 일단은 들깨밥은 우리 스태프들과 예아님이 함께 미리 지어뒀고요. 지금 계속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국으로 넘어갈까요? 호박국을 먼저 할 건데 지금 채소는 끓이고 있고요. 채소에 넣은 거는 이번에 넣은 거는 제가 집에서 있는 것들로 준비했는데
당근 껍질. 당근을 손질할 때 이제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린 애예요. 벼에다가 얘를 넣고 그 다음에는 새송이 말린 거. 그 다음에는 막 호박 씨를 할머니가 좀 말리신 게 있는데 호박국이니까 호박씨로 채순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그냥 한 줌 집어와서 넣었고요. 그 외에는 무꼬다리랑 무 위에 이제 쓰이지 않는 것들. 오늘은 이제 평소에 보통 버려지는 것들로 채수를 냈고요. 그 외에 뭐 생무 이런 건 넣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이제 소금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는 중이에요. 보통은 제가 바글바글 잘 안 끓이고 채수를 그 밤에 이제 약불로 좀 끓이다가 그 상태로 이제 뚜껑을 두고 그냥 놔둬요. 뚜껑을 안 열고 이제 아침까지 계속 우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뭔가 이 채소 자체도 뭔가 다 살아있는 애들 같아서 그렇게 우러나는 게, 천천히 우러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들이는 게 더 맛이 깊게 배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선호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바글바글 끓고 있고요. 늙은 호박국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늙은 호박을 썰어서 넣고 거기에 다진 마늘이랑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끝이에요. 이것도 알게 된 경로가 굉장히 웃긴데, 원래 이제 늙은 호박 하면 굉장히 약간 노랗고 큰 애, 그리고 약간 한 번 자르면 큰일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애였거든요, 저한테는. 저거 손질하면은 약간 어떡하지 싶었어요, 저는 항상. 왜냐면 이거 혼자 살거나 막 엄마 아빠랑 있어도 좀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보통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한테 호박은 그냥 늙은 호박 죽이라거나, 좀 나아가면 이제 부침개, 더 나아가면 뭐 떡? 이 정도? 그 이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서 막 엎드려 있었는데, 할머니 늙은 호박으로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했더니 나 옛날에 늙은 호박국 많이 먹었어 이러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붙잡고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되게 단순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는 물에다가 늙은 호박을 넣고 소금을 넣고 그냥 팍팍 으깨서 밥에 비벼 먹은 게 끝이었어요. 그런 국이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먹을 수는 없겠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자연식을 좋아해도 이런 국만으로 먹을 수 없다 해서 거기에 다진 마늘이랑 들기름을 더하니까 이제 맛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친구고, 이제 호박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빨리 익게 하려고 이렇게 잘게 잘랐는데요. 원래는 좀 크게 잘라서 이 정도 크기로 크게 잘라서 오래 끓이다가 이제 호박이 이렇게 숟가락이 톡 들어갈 때 으깨서 살짝만 으깨서 국에 넣고 먹으면 돼요. 하지만 오늘은 약간 잘게 잘겠습니다. 손질한 늙은 호박은 일단 채수에 넣어줄게요. 넣어서 한번 뜰게요. 이제 오일을 하나요? 네, 오일을 할 건데 얘는 지금 사실 설명할 게 좀 없어가지고 그냥 허브 오일 만드는 방식으로 달래 오일을 만들 건데, 얘를 그 달래 씻는 법은 좀 아실까요? 물을 이렇게 볼에 받아두고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씻으면 돼요. 왜냐면 사이사이 흙이 껴있기 때문에 씻고 이제 물 버리면서 아래 흙이 좀 남아있는지 이따 아마 손질하시면서 아마 확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를 데칠 거예요. 이번 오일은 데쳐서 할 거고, 데친 다음에 이제 그걸 물기를 찬물로 한번 씻은 다음에 물기를 꾹 짜고 걔를 동량의 오일과 갈아서 체에 거르면 끝입니다. 오일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일을 데워서 이제 달래를 넣어서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달래를 데쳐서 하는 게 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이건 전 달래로 하지만 사실 다른 허브로 하셔도 무관해요. 뭐 파슬리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딜이든, 아니면 막 난 섞고 싶다 그럼 막 섞으셔도 되고, 그렇게 허브 오일을 만들 겁니다. 10초 이내로 상상을. 끓는 물에 넣어서 잠깐 데칠 거예요. 맹물인가요? 맹물에다가 데치고. 네네, 맹물입니다.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 헹구고 얘는 이제 물기를 짜서 이제 그 그램을 재가지고 아까 동량의 오일에 간다고 했고요. 얘는 일단 물기 빼는 동안 겉절이로 일단 넘어가는 게 좋고요. 겉절이는 직접 해보셔야 돼서 정말 일어나셔서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일단 예시로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 계속 서 있으신 보니까 얘는 겨울초거든요. 겨울초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랑 비슷하게 손질을 해요. 뿌리 끝부분에 약간 흙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칼로 이렇게 옆부분을 좀 긁어주시고 작은 칼로, 큰 칼로 하면 손 베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긁고 이렇게 칼집을 십자가로 내줄 거예요. 손 안 베이시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 손질을 해놨다가 마지막에 물에 이렇게 살살살살 씻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흙이 막 별로 없긴 한데 이렇게 한번 긁어서 흙 있는 부분 또 사이에 껴있는 걸 빼주는 거니까 이게 안 보여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흙이 다 사이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동 같은 경우에는 손질을 이제 바깥잎부터 이렇게 살살 뜯으실 건데 안에 보면 이렇게 흙이 다 숨어 있어요. 다 뜯어가지고 뜯어서 얘도 이제 물에 하나하나 살살 안쪽까지 다 씻어줄 거고요. 흙이 없게. 이 꼭지 부분은 저 보통 말려서 채수로 쓰는데 오늘은 얘도 채소라서 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얇게 저미듯이 써시면 돼요. 되게 생각보다 달고 아삭하더라고요. 이렇게 쓸 거고.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흐르는 물에 살살살 한 두세 번 정도 쓰시고 달래도 이제 고인 물에 흔들면서 씻으시면 되거든요. 이따 혹시 모르시면 그냥 막 끌고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헷갈리시면 아마 손질이 어렵지는 않은데 달래는 아마 다 비슷한 내용을 제가 드렸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양념에 넣고 나머지는 겉절이에 넣을 거예요. 그냥 반반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양념장에 더 많이 넣고 싶으시면 훨씬 많이 하셔도 돼요. 달래, 얘 양념장 만들 달래인데 먼저 일단 잘라줄게요. 뿌리 부분은 칼등으로 두드릴 거예요. 그래야 이 달래의 동그란 부분에서 알싸한 맛이 나와가지고 그 맛이 더 잘 배거든요. 그 다음 한 1, 2cm? 양념장에 넣고 싶은 크기만큼 잘게 쓰시면 됩니다. 더 잘게 하셔도 되고 그 나머지 겉절이에 넣을 것도 물기를 최대한 털어주고 그냥 숭덩숭덩 한 뭐 5cm 정도? 뭐 길게 넣으셔도 되고 먹고 싶은 크기로 해서 볼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잎채소는 칼을 쓰기도 하는데 손으로도 많이 찢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좀 그 줄기 마디마디 자연스럽게 찢겨가지고 더 맛이 잘 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써요. 샐러드를 먹을 때도 칼 쓰셔도 되는데 이왕 이렇게 손으로 찢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단감을 채 썰어 넣을 거예요. 얘는 그냥 채를 썰어줄게요. 얘는 뭐 원하는 굵기로 채 쓰셔가지고 단감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채를 써셨습니다. 채.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무칠 양념을 만들 건데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장이랑 매실액기스랑 식초 이 세 개로 끝낼 건데 이제 비율은 저희 할머니의 귀여운 글씨체로 쓴 집간장과 이거 할머니가 만드는 마음으로 사신 양조간장과 네. 이거는 이제 할머니의 이웃집 친구분이 농사 지으신 깨로 짠 참기름이고요. 얘도 살짝 더 할 거고 얘는 매실액기스인데 제가 2년 전에 첨도라는 고흥에 섬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딴 매실로 유기농 설탕이라 해서 만든 매실액기스인데 저도 처음 써봐요 지금. 괜찮기를. 그때 막 언덕 올라가가지고 막 매실 따서 내 이 짓을 하나 보라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항아리에 막 담았는데 한 지금 2, 3년쯤 됐어요. 오래되진 않았고 얘도 이제 만드는 마음으로 산 유기농 사과 식초 얘도 이제 현미식초인데 식초를 두 가지로 한 이유는 이 쌀식초와 사과식초의 맛의 풍미가 굉장히 달라요. 쌀식초는 좀 이게 탁 치는 맛이 있고 산미가 강하거든요. 얘는 좀 취향이 갈릴 수도 있고 사과식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약간 이게 편히 말하면은 그냥 쉽게 그냥 먹을 수 있는 맛이죠. 근데 이제 취향 따라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져왔고 이 달래에다가 집간장과 양조간장을 반반씩 넣을 겁니다. 아마 국자가 다 있으실 건데 반국자씩 넣을 거예요. 이 섞는 이유는 이 집간장은 이제 흔히 국간장으로도 분리가 되는데 되게 간이 염도가 세요. 짜요, 짜. 얘만들만 짜서 이제 그 간을 맞추려고 이걸 반반씩 넣을 거고요. 반국자씩 하겠습니다. 아, 이 간장은 이제 할머니가 옛날부터 쥐어오신 막 시간장이 섞여가지고 한 10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얘는 이제 양조간장, 매실기스는 한 국자 섞을 겁니다. 제가 한 국자라 했지만 좀 덜 넣으셔도 돼요. 아, 좀 너무 단 거 싫은데 싶으시면. 그 다음에 저는 현미식초가 요즘 땡겨서 이걸로 3분의 2 국자 했습니다. 반반 섞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좀 빡빡하게 만들 건데 제가 고춧가루를 2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얘는 이제 매운 고춧가루. 이건 저희 할머니가 농사지으셔서 빻은 매운 고춧가루고 근데 그렇게 맵진 않고 이걸로만 만드니까 먹고 나서 속이 조금 쓰린 정도? 이게 매운 거죠? 네, 근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쓰린 정도? 얘는 이제 안 매운 고춧가루, 좀 단맛이 더 강해요. 난 뭘 고를지 모르겠다 하면 조금씩 집어서 드셔보셔도 돼요. 저는 반반 쓰겠습니다. 가져보시겠습니다. 제 손을 안 씻고 어떻게 보면 손등에 떨어뜨려요. 네. 매운데 새콤달콤해요. 아, 새콤달콤. 네. 너무 맛있네요. 여기 이제 넣을 건데 우선 저는 참기름을 먼저 코팅해 줄게요. 왜냐면 저는 채소할 때 약간 기름, 오일류를 먼저 넣는데 그 이유가 그러면 채소 맛에 약간 코팅이 생겨가지고 양념이 더 잘 되더라고요. 요 겉절이는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보통 샐러드를 먹을 때 저는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채소에 오일 코팅한 다음에 양념 묻히기. 그냥 살짝만 섞고 그 다음에 양념을 이제 넣으면서 간을 보시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 넣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에 사실 손으로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뭐랄까 할머니가 손으로 하고 계시면 비닐 장갑을 쓱 갖다 주던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별로 안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더러우신 게 아닌데요. 아는데 지내면서 느낀 게 이 손이 진짜 생각보다 더 깨끗한 거더라고요. 장갑보다도 오히려. 왜냐면 이 손으로 요리를 하면 이 재료를 먹기도 전에 상태를 알 수도 있고 또 간도 자연스럽게 더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냥 할머니의 그런 손맛을 믿게 됐달까? 손에 있는 건강한 그 미생물들의 힘. 그래서 저 비누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시면 막 너무 막 반죽하듯이 하면은 겉절이가 아니라 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드셔보세요. 네, 좋아요. 부럽다. 제가 부럽다. 와, 맛있다. 나다. 저도 거의 공복이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네요. 속은 안 쓰니죠?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달래가 약간 맵긴 한데 맛있어요. 맞아, 반반 섞으면은 이게 끝맛이 좀 매운 느낌이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조절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향긋한 맛. 얼른 드셔보시길. 앞에서 간 보고 만드셔도 되고 바로 하셔도 돼요. 이것도 할머니가 이제 아까 그 참기름 했던 그 할머니한테 산 깨를 볶으신 건데 저희 집에 엄청 오래된 팬이 있거든요. 40년 된 후라이팬이. 그 후라이팬의 미라도 좀 설명해드리자면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화가 나시면 그 주방 가구를 사시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하신다 이러면 에라이 하고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주방 가구 사한테 가서 예쁜 그릇 하나 아니면 좋은 후라이팬 하나 사시는 버릇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사셨다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날은 무슨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라이팬으로 볶은 깨고요. 깨는 살짝 여기 빻아서 사용할 거예요. 깨절부에.
그것도 원하시는 만큼 그냥 쓰셔도 돼요. 저는 소복하게 한 티 정도를 갈아서 위에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국에 이제 다진 마늘 넣고 소금으로 간 맞춰서 계속 끓일 거고요. 근데 살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필요한 양념들은 그 가져다 여기서 짜가셔도 되고 가져가서 짜셔도 되는데 다시 이 자리에만